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금식이거든요. 금식이 왜 좋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한 결과를 보면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왜 생채식을 해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생채식이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데 이게 정말로 좋거든요. 단식이나 금식보다 이제 조금 이 강도는 떨어졌지만 생채식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 질병의 치료가 사실은 생채식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생채식에 우리 질병 치료제를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43페이지에 암 종류 나왔죠? 이것도 암을 치료할 내용들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못 찾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암 치료에 대한 A라는 사람이 이거 먹고 낫다. 그리고 B라는 사람도 이거 먹고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림줄로는 알 수가 있다고요, 이걸. 그래서 이 약초도 우리가 다 다림줄로 하고, 사실 생채식도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건 안 나오고 생채식이 좋다는 건 나오지만 내 몸에 맞는, 내 체질에 맞는 생채식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근데 다림줄로는 다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동 건강학도 다림줄을 하는 사람이 다림줄을 먼저 배우고 하셔야 돼요, 사실은. 다림줄을 가져야 이 설명이 쉽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고. 그런데 이제 건강법만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다림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면역력하고 활성산소고 보면 항암제하고 방사선이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면역력은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면역력이 제일 좋은 게 단식하고 금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생채식이고, 네. 그 다음에 지방질이고, 그죠? 그 다음 독성이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로 보면 방사선 항암제예요. 그 다음에 약, 화학약, 지방질이 이제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질도 많이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채식이나 이제 단식이나 이제 금식을 하라는 거죠. 저는 이제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이제 5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2끼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끼 하는 분도 뭐 제가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한 끼 하는 건 조금 제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2끼를 하니까 너무 몸이 가볍고 편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활성산소, 가스가 들라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젊을 때는 많이 먹어야죠. 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힘쓰는 건 이제 많이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그게 몸에 쌓여서 질병이 되더라, 이게 병이. 그래서 2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2끼 먹기가 만만치는 않죠.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체질화 시키면 2끼가 굉장히 편해요. 시간도 단축이 되고. 저는 그냥 뭐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로 하나 딱 먹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끼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스가 적게 나오니까 몸의 건강에 훨씬 좋아요. 체력이 근데 떨어질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저기 고기 안 먹으면 무슨 뭐 체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분한테는 제가 코끼리하고 사자를 비교를 해요. 네. 코끼리와 사자가 누가 힘이 세냐? 그 코끼리가 힘이 세다고 그러거든요. 그 코끼리는 고기 안 먹는데 어떻게 힘이 세냐? 고기 안 먹어도 힘이 셀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코끼리는 60년 사는데 사자는 10년밖에 못 산다. 그래서 생채식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 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보면 우리가 가끔 단식이나 금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주식은 생채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아프고 오래 살면 그 지옥이죠. 네.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지. 그러려면 생채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영양소를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영양소 하면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이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이제 그 우리가 그 분해가 되면 이제 아미노산이 돼요. 그래서 몸의 흡수는 단백질은 흡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소화에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 영양소가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에요. 지방 3개. 네. 이제 단백질은 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덩어리가 커요. 덩어리가 커서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저기 다음 여기를 먼저 한번 보시고 하죠. 자, 98페이지를 먼저 보시죠. 98페이지. 자, 여기 98페이지 보시면 여기 그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지방 나오는데 이 단백질은 이 덩어리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돼 있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래서 이 단백질 상태로는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장에 가면 이걸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요. 분해. 그걸 우리 효소라고 그러거든요. 효소.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게 이제 소장에서 이게 이제 소장이에요. 소장인데 소장에서 이게 락타제라는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있으면 이게 뭘로 분해가 되냐면 아미노산이 돼요. 아미노산이 돼야만이 우리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여기 이제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도 탄수화물 자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쌀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그 쌀 자체로 여러분들 저 소장이 흡수가 안 돼요. 탄수화물 자체로는. 그래서 이제 그 탄수화물도 분해가 돼야 돼요. 분해. 이게 이제 그 분해되려면 여기서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효소가 이제 락타제거든요. 락타제라는 효소가 있어야 이게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포도당. 네, 포도당으로. 이 포도당이 돼야만이 우리 그 몸에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이제 리파제라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리파제라는 효소가 이제 또 분해를 해줘요. 그러면 이건 이제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네. 이 두 가지로 이제 분해가 돼요. 그래야 이게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영양소는 이 아미노산하고 포도당하고 지방하고 글리세롤로 하나를 합쳐져 가지고 이걸 우리가 영양소라고 그러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도 영양소인데 이걸로는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게 덩어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커서 그죠? 탄수화물은 뭐예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이렇게 이 안에 포도당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탄수화물이에요. 이거 하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포도당. 그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지방산, 글리세롤 이렇게. 예. 이건 이제 지방산, 이건 글리세롤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어요. 이걸 그냥 안 자르려요. 그냥 자르려면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 효소가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분해를 해줘야 이 소장이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소장이. 근데 이건 덩어리가 커서 이 소장으로 이렇게 흡수가 안 돼요. 융털이라는 게 있는데 융털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방 덩어리 이만해요. 이만하니까 얘가 여기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작게 이 구멍보다 더 작게 잘라주는 게 뭐예요? 그걸 효소가 이 분해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 글리세롤 그 영양소에다가 산소하고 그죠? 물하고 해서 이게 이제 세포로 가죠. 세포. 세포에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게 여기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소화 과정에서 98페이지에 이게 이제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보고 약점을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이 이 단백질 자체로는 흡수가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된다고요?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이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단백질의 기능을 보면 우리 몸을 만드는 거, 근육이나 이런 그 결합 조직이나 신체 조직을 만드는 원료예요, 원료. 단백질이. 그 다음에 체액과 산, 염기 이 균형을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물론 단백질하고는 이제 이 역할은 조금 다른데 그 원료는 효소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내 필수 영양 성분이나 활성물 중에 운반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포도당, 지질과 합성을 해서 결국은 이제 단백질이 주된 역할은 우리 몸, 피부,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 그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 기능이에요. 탄수화물은 여기서 그 락타제라는 효소가 분해를 해서 포도당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도당이 이제 에너지 공급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포도당이 이 피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에너지원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원이 안 되고 피에 이제 흘러다니니까 이게 이제 당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은 이제 에너지원이 되고 그다음 단백질 절약작용 이 탄수화물도 이제 에너지로 쓰거든요. 이제 단백질의 그 에너지원이 이제 부족하면 탄수화물을 또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지질 대사를 조절하고 혈당 공급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소를 이제 공급해 줍니다. 그 섬유소는 이제 대장에 이제 좋은 거죠. 이제 변비를 없애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종류 86페이지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그 지방은 단백질이나 이제 탄수화물보다 이 그람당 칼로리가 제일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약 그람당 9칼로리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온을 유지해줘요. 지방이.
그래서 이제 이 뚱뚱한 분들은 지방질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추위를 좀 불타죠. 그 이제 특히 이제 그 미국에 가보면 막 뉴욕 같은데 그 가보면 한겨울에도 이 반바지만 입고 막 이 저기 막 공원을 막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이 그분들은 뭐냐면 몸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 알래스카 같은데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 그분들은 거의 그 지방을 많이 먹어요. 이 알래스카 지방의 그 이 산 고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가지고 몸에 지방이 많아서 그런지 아마 우리가 가서 알래스카에 가서 살면 못 살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막 영하 30도씩 막 이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냥 그런 속에서도 살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방을 많이 드시니까 지방이 뭐예요? 여기서 체온을 유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추위에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마른 사람들은 추위를 좀 많이 타고 이제 몸이 이제 좀 이 통통한 사람은 추위를 좀 불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은 이제 불포화 지방하고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인데 여기서 이제 포화 지방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나쁘진 않고요. 이제 포화 지방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포화 지방은 우리 몸에 이제 붙는 거예요. 붙는 거. 트랜스도 그러고. 근데 불포화 지방은 몸에서 이제 녹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이제 괜찮다는 거고요. 이제 포화가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쌓이니까 이게 건강이 이제 안 좋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 보시면 미네랄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사람한테 이제 뭐 필수 미네랄도 있고 이제 필수 미네랄 아닌 것도 있는데 뭐 미네랄 종류가 지금도 뭐 밝히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현재까지 뭐 밝혀진 것들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근육에 쥐가 많이 나는 분들은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이제 쥐가 많이 나는 분들은 이제 운동 부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이렇게 근육에 이제 쥐가 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쥐 나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이제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칼륨은 심장 기능과 이제 혈압을 유지해요. 근데 이제 칼륨이 너무 또 많이 드시면 이게 이제 이 근육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신경근색이나 갑자기 심장 마비로 오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칼륨의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또 그런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뭐든지 이렇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 되고 적정하게 그걸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소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안정시키고요. 아연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그러니까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연이 이제 부족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연, 마그네슘, 그다음에 이제 미네랄 종류 중에서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은 사실은 생체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소금물을 먹으면 기운이 살아나는 이유가 소금에 있는 미네랄이 생체 전기를 잘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소금도 필요하거든요. 왜? 생체 전기를 흐르게 하려면 소금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몇천 년 전부터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소금 때문에 전쟁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 망간, 칼륨은 뼈하고 이 이런 데 이제 형성하는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내 산소량을 철은 안정시키고. 왜 그러면 이제 그 철이 이제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 그 산소를 공급을 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철도 필요하고요. 나트륨은 이제 혈액 밸런스 이걸 유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미네랄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광물질, 그러니까 무기물로 미네랄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기물로 미네랄을 먹으면 몸에 쌓여버려요. 네. 그걸 저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그걸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미네랄도 식물성 미네랄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식물성이지 이게 광물성이지. 근데 식물성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식물에서 뽑아내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식물성이다 광물성이다 법적으로 표기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물성 싸니까 광물성을 그냥 파는 거예요. 식물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미네랄은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식품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식품에 이제 그 칼륨 같은 게 많은 게 있다든지 마그네슘이나 이 아연 같은 이런 게 많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마늘 같은 데는 이제 아연 같은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식품으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양파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집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양파를 이제 반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양파를 반찬으로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늘, 이런 걸 이제 제가 먹는데, 혈압이 굉장히 안정이 돼요. 양파를 많이 먹었더니. 그런 걸 제가 임상을 해보면 피부로 느껴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저도 혈압이 이제 약간 높아요, 약간. 네, 그런데 양파를 지금 제가 반찬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집사람이 반찬을 해주는데, 그걸 거의 하루에 제가 1개 이상 먹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혈압이 얼마나 안정이 되는지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까 이제 성경에 이제 생채식을 제가 창세기 1장 29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채식에 모든 비방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지 그걸 못 찾아서 그런데 그걸 찾으려면 다림줄을 배우시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찬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반찬으로. 네. 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모세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있어서 내 손끝, 발끝이 좀 차고 찌릿찌릿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서 먹으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알이에요, 은행알. 은행알을 여러분들이 밥에다 넣고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기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산막 가루 있잖아요, 산막 가루. 그거 그냥 국에다 쳐놓고 음식할 때 넣어놓고 먹으시면 기력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금물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대장이 안 좋고 변비가 있고 그러면 베이킹소다하고 이 구연산하고 이렇게 소금물하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건 약인데 이게 약이 아니잖아요. 식품이잖아요. 일반 식품.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미네랄도 좋긴 좋은데 미네랄의 약점이, 제일 큰 약점이 뭐냐? 광물질로 드시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광물질은 무기물이기 때문에 이게 물에서 녹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녹지가 않고 그게 내 몸에 쌓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쌓이면 다 독이거든요. 그럼 독이 되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 유전자를 변형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되더라 이거죠. 자, 다음 장 보실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은나노 생기 파동수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해보니까 정말 운이 좋아요. 네. 광물질 중에서는 은보다 더 좋은 걸 저는 못 봤어요. 네. 은은 벌써 1200년 전부터 실제로 살균제하고 항생제로 사용을 해왔거든요. 왕실에서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왕은 수저나 이 그릇이 전부 은 그릇이에요. 그럼 쌀은 다 독이거든요. 그럼 독이 되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왜? 독이 들어가면 은은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빨아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왕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이제 그릇에 이게 시커먼지 안 시커먼지 금방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수저나 젓가락으로 음식을 딱 씹어보면 이게 색깔이 변해버리면 독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에 그 독이 들어가도 색깔이 안 변하는 걸 찾으려고 힘들게 못 찾았거든요. 네. 은이 그렇게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은을 이제 항생제로 주로 많이 쓰고 병치료는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 2차 대전 때 이제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패스트 같은데 이런 병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항생제.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항생제를 썼는데 이제 뭔 문제가 있냐? 써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성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거 항생제를 써도 이제 안 듣더라 이게. 오히려 내성이 생겨가지고 슈퍼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은을 또 사용하기 시작해요. 항생제로. 원래 항생제로 썼으니까 천연 항생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을 이제 최근에 이게 매트 만드는 업자한테 제가 공급을 해요. 매트 만드는. 매트 만들 때 은 나노 물을 갖다가 제가 성경 말씀 파동을 제가 3시간 동안 넣어가지고 납품을 해요. 제가 어제 납품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샘플을 몇 번 지금 2번 써보고 이번에 이제 3번째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일단은 항균이 되잖아요. 항균. 근데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함량은 사실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다가 생기파동 에너지를 넣고 그걸 해보니까 99% 항균이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대단한 거죠. 프로테진은 막 진짜 작게 넣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